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원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그 슬럼프가 원래 운동 경기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요, 살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나 요즘에 내 인생은 슬럼프야, 나 슬럼프에 빠져서 하신 분들 계세요? 별로 안 계신가 본데요. 그래도 다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저희 강연 백도 씨와 함께 하다 보면 인생의 슬럼프에서 헤쳐나갈 틀림없이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강연 백도 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 외식기업 CEO 오진권. 군인 시절 사병식당을 담당했던 그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난 참 너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구나. 25살에 문을 연 분식집이 성공하자 그는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욕심부리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발품을 판 시장 조사 끝에 그는 작은 보쌈집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핵 폭발하듯이 대박이 난 거죠. 실패를 미천으로 연 매출 500억 원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온 외식기업 CEO 오진권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악수를 했는데요. 저와 악수한 이 손이 바로 마이더스의 손이죠. 외식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아이, 맞죠? 과찬이십니다. 왜요? 마이다스의 손은 네. 손 대는 것마다 대박을 쳐야 되는데 네, 황금이죠. 제가 쪽박 친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성공한 확률이 훨씬 더 높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오진권 씨께 성공의 비결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렇죠? 네. 오늘 얘기하실 게 바로 그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네. 식당 하면서 네. 경험했던 네. 어떤 성공 노하우 네. 그리고 몸으로 체험했던,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거. 것들을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그 강연 주제가요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바닥까지 경험하라라는 그런 주제예요. 네. 바닥까지 한 몇 번이나 가셨는지 오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세울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부터 살아오신 그 얘기를 또 귀를 기울여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진권입니다. 저 38년 동안 식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식당 창업 또 식당 경영에 대해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식당을 너무 쉽게들 생각하십니다. 식당 하면 반은 남는데 반 남는다고요? 그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 같은데요. 식당 하면 밥은 먹겠지. 그렇죠. 밥은 먹죠. 왜? 항상 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비싼 것이었냐는 실패해 보고 나면은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영화 제작하다가 실패하셔서 집 차압당하고 저희 7 식구가 이제 셋방살이로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라 치면은 아버님은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고개 푹 숙이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자식들 아침밥 못 먹여서 학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흰쌀밥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반찬은 김치 한 가지 달랑.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흔들리는 금리를 억지로 빼가지고 그걸 지나가는 행상한테 팔아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집을 무작정 뛰쳐나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험한 일 다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구두 닦기 소년, 또 장돌배기, 좀약 장사, 껌파리. 그때 제가 장사를 그래도 좀 익힌 것 같습니다. 에이, 이렇게 사느니 빨리 군대 나갔다 오자. 장기복무화사관 지원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군생활 11년이 제 인생을 바꿉니다. 월남 전투에서 살아 돌아와서 안양 공병부대 통신과 선임하사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부릅니다. 내가 이 부대 부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내 맘에 맞게 잡았는데 골치 아픈 사병식당이 안 잡힌다. 가만 보니까 자네가 해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알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병들 소원 수리에 오진권 중사 계속 취사반장 시켜주십시오.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상급부대에서 수령해온 그 좋은 재료들, 정량을 다 넣고 정성껏 조리한 겁니다. 그때 부대 지휘관이 다시 부르더니 잘하고 있네, 고맙네, 기왕 하는 거 간부식당까지 맡아주게나. 네, 알았습니다. 저녁 퇴근해서 종로 2가에 있는 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 오늘 배운 거 그 다음 날 다 내놓으면서 그 배식군형으로 살피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 맛있게 드시고 있나.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은 다 들립니다. 고객은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얼굴 표정, 이 안면 근육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제가, 내가 이렇게 식당 경영에 재미가 있구나, 흥미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앞으로 식당에서 성공해야지 작심을 했습니다. 1년여 성공적인 취사반장 업무를 끝내고 4평짜리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낮에는 부대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문 열어가지고 손님 있는 시간까지 새벽 1시고 2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만에 안양 1번가에 그럴듯한 30평짜리 칼국수집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또 경양식 레스토랑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욕은 화를 부른다. 1982년 32살에 예비역 육군상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겁니다. 3년여 하루 24시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나는 다시 식당을 해서 성공할 것이다. 87년 그동안 모았던 조그만한 돈, 또 퇴직금 합쳐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신림극장 뒷골목에 5평짜리 꼼장어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3년역 택시 운전할 때 그때 그 줄 서 있던 식당들이 어디였었지? 특히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보쌈입니다.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핵폭발하듯이 손님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고요? 좋은 재료를 듬뿍 넣어서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정말 푸짐하게 내놨으니까요. 2년 만에 보쌈 체인점 100호점, 그리고 후속 아이템으로 부대찌개, 소뚜껑 삼겹살 계속 히트 쳤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제 그릇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 초창기에 만난 첫 번째 아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11년 군대 제대 후
두 번째 만난 아내하고 18년간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혼했습니다. 전 재산을 반분하면서 제가 만든 회사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후 두 번에 걸친 법정 소송. 그때 저는 생전 처음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으면 뭐하나. 근데 그 생각도 잠시 내가 십수년 전 시질이도 고생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다.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 500여 직원들, 정말 사랑스러운 직원들하고 연 500억 매출을 하는 외식사업 대표이사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식당 창업이요. 첫 번째, 작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누군데 그래도 이만한 가드는 차려야지. 안 됩니다. 1억 가지고 있으면 한 3, 4억짜리 그런 걸 꿈을 꾸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욕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 전체 금액 중에서 한 70%를 자본금으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은 다 들어갑니다. 특히 절대로 남의 빚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규모의 대박 식당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칼국수집이든 청국장집이든 그 집을 찾아서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 가지고 지배인 구하고 좋은 주방장 데리고 내가 경영하면 됐지. 왜 내가 주방에 들어가야 돼? 제가 수십 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성공한 이해를 못 받습니다. 잠깐이라도요. 아, 식당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 이제 나는 다 배웠다. 빨리 차려야지. No. 다 배운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성공 노하우가 그 대박 식당 사장님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셔야죠. 어떻게 빼내냐고요? 무릎 꿇어야죠.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사정을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은 적당히 사례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식당 경영이요. 조리 기술보다 장사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당 성공률 0.6%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100개 중 6개가 아니라 1000개 중 6개가 겨우 성공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술집보다는 밥집을 하십시오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삼겹살에 소주 파는 집보다는 맛있는 백반을 파는 집을 하십시오라고요. 네. 요즘 그리고 미래 외식 트렌드입니다. 식당 경영이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혼이 담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성공, 당당한 부자 되십시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원칙으로 그러면 앞으로 더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네, 하여튼 일단 장사는 박리다매가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뭐 제가 무식한 사람이 영어 써서 좀 죄송한데요. 기브 앤 테이크. 먼저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돌아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자, 오진권 씨의 이 강연에 대해서 과연 우리 100명의 또 공감 의견단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버튼을, 자, 마음이 움직이신 분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오진권 씨의 바다까지 경험하라 강연의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1도입니다.